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정무수석 떠난 지 좀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한 3개월 동안 네. 부동산도 오르고 또 같이 나왔던 수석들하고 함께 다음 정권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어달리기 모임도 하고 있고 어. 또 그 사이에 뭐 라임 사건이 덮쳐서 갑자기 그것도 검찰 개혁과 맞물리면서 해명하고 싸우느라고 그냥 한 3, 4개월이 금방 흘렀습니다. 네. 네, 라임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 얘기를 그냥 하고 갈까요? 그 라임으로 구설수에 좀 오르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때 제가 이제 그 김봉현 씨의 발언을 두고 이후에 김봉현 씨도 제가 고소를 했고 네. 또 그 강기정 수석 잡으면 보석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발언했던 그 변호사 A 씨, 네. 또 검사 B 씨 그런 걸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 등등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돼 있는데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변호사 A 씨와 검사 B 씨는 그 술접대 사건으로 이미 기소가 된 네네. 이런 상태로 그렇군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이 징계 불복해서 집행 정지 신청을 낸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면 국익을 제일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에 국익보다도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웠거나 감정을 앞세웠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작년 그 대통령 정무수석을 제가 지내고 있는 동안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즉 미국에 방문을 하고 있을 때 조국 수사를 한참 할 때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외국 방문 때는 조용히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국익이 먼저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수사를 조용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지금 온 국민이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는데 이 징계 2달을 먹었어요. 근데 징계 2개월이라는 것은 징계 결정문에서 나와 있지만은 매우 솜방망이다, 약하다. 사실은 해임 정도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2개월은 약했다. 이렇게 결정문에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우선 윤석열 총장이 자성하고 스스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지금 시기에 대통령과 대결하고 대통령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임명권자를 이겨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정지 2차 신문이 종료가 조금 전에 됐고 오늘 안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까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의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대통령이 제가 집행까지 한 마당에 임명권자가 징계안을 최종 결재까지 한 상태에서 만약 이걸 인용하는 즉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이건 대한민국 공직사의 큰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인정해야 된다. 네.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인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애초부터 이제 인용될 거냐 기각될 거냐의 문제인데 과거에 추미애 장관께서 직무를 배제시켰을 때 법원에서 한번 구제 조치를 했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때는 징계가 내려지기 전이었고 대통령의 어떤 징계안에 대한 최종 재가가 있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지금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징계 결정을 집행정지 신청이 만약 인용된다면 이건 대한민국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검찰주의가 다시 대한민국에 되살아나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인용된다면은 국정 혼란은 더욱더 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용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을 사찰을 했다거나 또는 감찰이나 수사 방해했다는 거 이게 사실로 드러난 마당에 자성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어쩌면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지 않고 지금 끝끝내 자신과 또 주변의 가족과 또 소위 검찰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억지스럽고 그래서 인용이 되어서는 매우 힘들다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기각이 된다면 이제 2개월 정직으로 윤석열 총장은 내년 2월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간의 여권의 사퇴 압박이라던가 또 공수처 설치 등으로 이 복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네.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고 간섭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참으로 잘못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대통령께서는 철저히 임기는 지켜주는 것이 맞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당사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네. 그만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해서 협조를 해라.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사실은 총장으로 임명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설령 2월이 됐든 또 이번에 인용으로 인해서 복귀가 되든 복귀는 불가피합니다. 네. 그런 만큼 저는 이 지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냉정히 생각해야 할 점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사퇴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가 검찰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지금 일선 검찰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조직이 파괴된다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지키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네. 두 번째로 사퇴하지 못한 이유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장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지켜야 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놓여 있다. 네. 그래서 사퇴를 못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이후에 그러면은 어차피 검찰총장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이상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사퇴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는 대통령이 사퇴시키길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만난 법조인들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대통령께서 직접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네. 야, 너도 어렵고 우리 국정에 참 혼란이 있으니 사퇴하면 어쩌냐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건대 대통령님은 조국 사건 때 조국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 때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개입을 할 때도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네.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소중하다. 이번에 이제 징계 2개월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대통령님은 줄기차게 절차적 정당성, 네. 절차의 공정성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늘 정말 늘 저희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절차가 중요하다.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인용될 리는 없겠지만 복귀한다 하더라도 사퇴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문제가 지금까지 이제 매번 이제 일어나는 이유가 검찰에게 기소권이라든가 수사권 좀 큰 힘이 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소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뭐 공수처일 수도 있고 또 검사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공수처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기소권이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소를 검사가 안 해버리면 죄를 물을 수 없고 재판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소권의 독점을 깨야 된다. 그래서 검사들도 자기 식구들은 기소를 하지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봉현 씨가 폭로한 술접대 사건도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는데 98만 원 계산으로 해서 2명의 검사는 기소를 안 해버려요. 안 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사들이 자기 식구 챙기기, 자기 식구 봐주기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공수처라는 것을 제도를 만들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에서는 검사가 25명밖에 아닙니다. 네. 25명이 검사들을 기소하거나 조사하거나 물론 검사, 국회의원, 대통령 그 가족들을 조사하는 것이 공수처인 만큼 이제 기소권이 좀 나뉘게 되집니다. 네. 균형과 견제가 일어나게 되고 근본적으로는 헌법을 바꿔서 검사만 갖도록 하는 기소권을 좀 바꿔내야 되겠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수사권이나 이런 것이 경찰로 많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기소권에 이 조정도 있었고 분리도 있었고, 예. 네. 네. 어제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언제쯤 이제 정식 출범을 하게 될까요? 원래 올해를 넘기지 말자 이거 이 대통령님의 생각이셨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야당에서 또 발목 잡기를 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사퇴한 통에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 한 명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공수처장을 추천하기엔 추천위원 7명이 확보됐으니 네. 이달 28일에 최종 회의에서 공수처장을 추천을 하면 이제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면 1월 안에는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네. 네. 우리 정부에서 오랜 노무현 대통령의 수건이고 오랜 우리 정치권의 아니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수건 중에 하나인 공수처 출범이 1월 중에는 내년 구정 전에는 꼭 설 전에는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개혁의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터벅터벅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